최근 외제차를 모는 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젊은 세대 중에서 월세를 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자, 집보다 외제차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집을 사기보다 외제차를 사는 이유, 내 집 마련할 엄두가 안 나기 때문일 겁니다. 지난해 월세 인구가 전체 임대 세대의 50%가 넘는 사상 최고치에 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카루시아TV 나레이터 소영입니다. 한창 매서운 추위와 마지막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의 끝자락에서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겨울 다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시대의 너무나 씁쓸한 자화상 중의 하나인 카푸어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영상 만들어 보았습니다. 차를 뜻하는 칼과 가난이라는 포의 합성 신조어로서 이 푸어 시리즈는 3대 푸어가 있다고 합니다. 집은 있으나 여전히 가난한 주로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하우스 푸어,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여전히 가난한 워킹 푸어는 주로 중년층에서 발생하는 경우이며, 오늘의 주제인 카푸어는 본인의 소득 수준에 비해 매우 비싼 차를 구매하는 이들로서 주로 20에서 30대에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하우스 푸어와 워킹 푸어는 그래도 대처를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으나 이 카푸어는 아무런 대책도 세울 수 없는 말 그대로 오늘만 사는 이들로서 매우 젊은이들이 마치 나머지 인생을 포기하고 사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물론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들을 그냥 정신 나간 젊은 놈들이라고 싸잡아서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카푸어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동정도 가고 한편으로는 우리 시대의 씁쓸한 자화상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악마적인 철저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부모 찬스가 아니거나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건물주를 부모로 두지 않은 이상 보통의 20에서 30대의 젊은이들이 이제 막 사회에 나와서 한 달에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대기업이라면 300에서 400, 중소기업이라면 300에서 200 언저리일 것입니다. 물론 그것보다도 못한 데가 아직 우리 사회에는 널려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한 달에 200에서 300 사이의 월급을 받아가지고는 서울이나 그 주변에서 수십 년을 일해도 집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꽤 성공하면 전세 정도는 마련할 수 있겠지요. 어차피 평생을 바쳐도 집 하나 살 수 없다면 젊은이들은 영어로 욜로족 꿈을 꾸게 됩니다. 욜로족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You only live once라는 인생은 한 번뿐이야 에서 온 신조어로서 앞머리자만 따서 욜로족이라 한답니다. 허나 진정한 욜로족은 매우 심오한 뜻으로서 본인의 인생은 한 번뿐이니 최선을 다하여 산다라는 뜻이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왜곡되어 전도되어 마치 욜로족이 허세나 부리고 사치나 일삼고 본인의 분수에 맞지 않는 차나 사고 허영에 빠져 미래가 없는 삶을 뜻한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힐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디딘 20몇 살의 젊은이가 어떻게 해서 카푸어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카푸어는 달콤한 선전문에 속아서 카푸어의 세계로 입문합니다. 대부분 인터넷에서 이런 광고들 보셨을 겁니다. 월 30만 원의 포르쉐의 주인이 되세요. 월 28만 원의 벤츠를 몰아보세요. 월 50만 원이면 나도 아우디를 탈 수 있다 등등. 솔직히 말해서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디디는 20대의 젊은이들은 은행에 신용도가 없기 때문에 신용대출이니 마이너스 통장이니 등은 무조건 은행에서 거절을 당합니다. 그럴 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캐피탈이나 할브리스 회사들입니다. 이들은 말도 안 되는 연 24%의 이자로 달콤하게 속이며 아직 신용이니 금융상식이 없는 젊은이들을 유혹합니다. 허나 자동차라는 것은 부동산이나 주식과 달리 사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이 들어갑니다. 그 외 보험료, 유류비, 자동차세, 정비료 등등 거의 한 달에 100만 원은 우습게 들어갑니다. 물론 근근히 월급으로 메꿔가며 한 달에 한 번 정도 타는 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지만 자동차라는 것은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반드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수입차는 국산차와 달리 부품값이나 수리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200여만 원을 월급으로 받아 180만 원을 내며 버티다가 사고 한 번 터지면 바로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유해할부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는 유해리스라고도 불리는데 유해할부는 일단 차값의 20에서 40% 정도를 먼저 선금으로 낸 뒤
2에서 3년 동안은 이자만 지불하다가 이자 지불 기간이 끝나면 나머지 차값 전체를 한 번에 내는 것입니다. 이 유해할부에 유혹당한 사람은 계약 기간 내에 매달 지불하는 이자를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할부금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 금액은 남은 잔금에 대한 이자일 뿐이며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나머지 전체를 일시불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본인 소유가 아니며 캐피탈이나 리스회사의 소유이며 3개월 연체 시에 무조건 압류당해 차를 빼앗길 뿐입니다. 유해할부 기간이 끝나가면 또 다른 유혹이 다가옵니다. 바로 보험 사기입니다. 최대한도의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거나 계획적으로 타인과 짜고서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허나 보험회사는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이제 겨우 20대에 불과한 차주가 소득에 맞지 않는 차를 보험에 들고 사고를 일으키면 곧바로 철저한 사고조사에 들어가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자칫 범죄자가 되어 쇠고랑을 찰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류비, 부품값, 각종 세금 등등을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1, 2년 안에 중고차로 처분을 할 수밖에 없지만 수입차는 연식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결국 남은 할부금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처분을 하게 되고 나머지 금액은 고스란히 빚이 되어 본인의 목줄을 죄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모자동차 회사의 조사에 의하면 2020년도 한 해에만 수입차 개인 구매자 중 약 40%가 20에서 30대의 젊은 세대라고 합니다. 그 수가 약 3만 명 정도라고 하니 정말 소득이 엄청 늘어나 그런 것인지 달콤한 유혹이나 거의 사기에 가까운 판매로 구매를 한 것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젊은 세대가 수입차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보다 사기에 가깝고 보다 지능적인 금융상품들을 쉽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수입차나 매우 고가의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많은 계약금이나 선납금 등이 필요했기에 많은 현금이나 개인 자산이 충분해야지만 구매가 가능했지만 젊은이들의 허영심과 자포자기하는 듯한 세상이 어울려져서 전액 할부니 60개월 할부니 말도 안 되는 이자를 주고 수입차를 사게 됩니다. 물론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옳게 사는 것인지 정답은 없습니다. 젊을 때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서 한 푼 두 푼 모아 나중에 늙어서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사는 것 또한 방법이고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젊을 때 사고 싶은 거 사고 만나고 싶은 여자 실컷 만나고 미래 따위 생각지도 말고 그저 오늘만 재밌게 살면 그것도 하나의 인생살이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윤회설이 맞는지는 몰라도 우리의 의식이 살아있는 한 누구에게나 인생살이는 딱 한 번뿐입니다. 굳이 본인의 소득이나 분수에 맞게 살아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허나 과도한 소비와 내일을 생각지 않는 무분별한 허세와 허영은 아주 짧은 기간 만족감을 줄지는 모르지만 그 짧은 순간이 지나가면 이제 그 뒷감당은 오롯이 본인이 짊어져야 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순간 지옥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정신으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외모 지상주의와 천민자본주의가 판을 치고 그 와중에 남녀 갈라치기, 극성을 부리고 있는 꼴패미들의 난동, 지역 갈라치기, 학벌 갈라치기, 정치 갈라치기 등등 정말로 제정신으로 버텨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허세와 허영, 과소비와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 행태 등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1년 후, 1년 후보다는 10년 후를 대비하는 현명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점점 명언으로 등극되고 있는 카푸어들의 비명 섞인 절규 한마디를 남기고 영상 마칠까 합니다. 수입차는 말이야 네 능력으로 타는 게 아니야 만용으로 타는 거야. 용기라고 포장되어 있는 만용으로 말이야. 갈수록 우리 사회가 나락의 끝으로 가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우스푸어니 워킹푸어니 이제는 카푸어까지 등장하니 국가는 선진국으로 들어섰다 하고 전 세계가 한류니 군사력 6위니 국력은 일취월장을 하고 있는데 정작 대부분의 국민들은 오늘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 악바리처럼 직장이나 돈벌이를 하기 위해 거리를 나서야 하니 참 기가 막힙니다. 이상으로 20에서 30대의 카푸어가 늘어가는 현실에 마냥 그들을 욕하거나 매도할 수 없다는 현실이 씁쓸하다고 생각하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카루시아TV 나레이터 소영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